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은 생활비나 주거비 때문에 처음으로 채무를 지게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소득 기반이나 취업 여건이 불안한 20대들이 생활고에 빚까지 내게 됐다는 건데요. 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약 1,500명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의 채무를 진 비율이 39%로 가장 많았는데요.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인데요. 구체적으로 생활비는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주거비는 2022년 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습니다.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환 불능 상태로 빚이 늘어난 경우는 응답자의 43%에 달했고, 이 높은 이자로 채무가 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응답 비율은 32%였습니다. 한편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20대의 경우 5명 중 1명은 몇천 원의 이자조차 감당이 어렵다며 연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기로 선택하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이른바 프리터족이라고 부르죠. 최근 이런 프리터족 청년들이 많습니다. 구직자 등 949명에게 물었더니 스스로를 프리터족이라고 밝힌 비율이 이렇게 60%에 달한 건데요. 대부분이 2030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2030 프리터족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28%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에도 프리터족이 된 이유에 대해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대학원 준비, 또 최저 시급 상승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취업난이 가장 결정적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2030 프리터족의 약 40%가 취업이 어려워서 이 프리터족이 됐다고 답한 건데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의 첫 직장 중 전일제 일자리 비중은 올해 76%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깝게 급락한 수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비자발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족이 된 청년들이 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규직이든 안정 표준 근로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줄고 취약한 고용주의라든가 여러 노동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근로 빈곤, 노동 빈곤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만큼 삶이 굉장히 좀 피폐하는 열악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우선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 아무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걸 선택하는 청년들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런 청년들은 44만 2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만 명 넘게 늘어나면서 4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관심이 쏠렸던 이슈들을 모아서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빌 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의욕 잃은 취업준비생 그리고 하루 전 취소 통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의욕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조차 있겠다는 기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소극적 구직자들은 형식적으로만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또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거나 아예 쉬고 있는 경우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 구직자가 된 이유를 물었더니
취업을 하기엔 내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전공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사실 영어 자격증뿐만 아니라 인턴 그 스펙이 정말 중요해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좀 실질적인 그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인턴 자리도 굉장히 부족해서 기회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우물만 파기에는 너무 진짜 미래가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여서 영화 한국이 싫어서 약간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 타이틀 같이 그 한국 사회의 그런 경쟁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하는 데엔 기회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큰 걸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신입 채용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게 가장 힘들다고 토로한 취준생들이 많았던 건데요. 올해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업들이 바로 현업에 투입할 인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신입 공채 위주에서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 위주의 수시 채용을 늘리는 것도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 대기업 70%가 수시 채용을 활용할 거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흔히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신입을 뽑기보다는 경력직 쪽에 많이 채용을 늘리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사회 경험이 없는 그런 구직자들이 아무래도 좋은 직장으로 생각되어지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종의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관심이 쏠렸던 이슈들을 모아서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더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오늘의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대졸 연봉 5천만 원 그리고 5년은 살아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 원으로 처음으로 평균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 사원이 받는 급여에 상여금 같은 특별급여를 더해 평균을 낸 겁니다. 국내 대기업 대졸 초임은 일본보다 높은 걸로도 파악이 됐는데요. 한국의 500인 이상 대기업 대졸 초임의 구매력을 환산해보니 일본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대졸 신입 사원보다 57.9%가 더 높았습니다. 대졸 초임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는데요. 300인 이상 대졸 초임이 5천만 원을 넘어서는 동안 300인 미만 사업체 평균 대졸 초임은 64.7%에 그치는 3,238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마저도 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주는 초과 급여를 포함하면 5인 미만 사업체 초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초임 연봉의 양극화가 계속 심해져 간 가운데 국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재작년 말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해보니 일반 대학교는 물론 교육대학과 전문대학도 전년에 비해 취업률이 뚝 떨어진 건데요. 전체적인 채용 규모 자체가 쪼그라든 탓도 있지만 갈수록 커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이 계속 미뤄지고 또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 순간 대기업으로 이직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앞으로 대기업의 취업 기회를 엿보면서 그냥 쉬는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그냥 쉬었음 청년으로 전락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구직 활동조차 없는 쉬었음 청년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엔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40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7.9% 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